안녕하세요. 라라 책방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입니다. 이 책을 처음 손에 들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망설였습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있잖아요. 철학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왠지 어렵고 딱딱할 것 같고 읽다가 중간에 덮어버릴 것 같다는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달랐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부터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때까지 제 안에 있던 뭔가가 조금씩 흔들리고 또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감정들, 배운 것들, 그리고 제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진심을 담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에 대해 소개해 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강용수 작가입니다. 강용수 작가는 철학을 전공한 학자이자 작가로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서양 철학을 우리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철학을 삶에 녹여내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책 역시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단순히 학문적으로 해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흔이라는 인생의 중턱에 서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내면서 그에 맞는 철학적 위로와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용수 작가는 쇼펜하우어를 단순히 염세주의 철학자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흔히 쇼펜하우어 하면 인생은 고통이다, 세상은 살 가치가 없다는 식의 극단적으로 비관적인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강용수 작가는 그 편견을 부드럽게 깨트리면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사실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거기서 진짜 삶의 지혜를 끌어내는 철학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쇼펜하우어가 단순한 염세주의자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고통, 그리고 구원에 대해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사유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마흔은 더 이상 가능성의 나이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나이다. 이 한 문장이 책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이란 근본적으로 의지에 의해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의지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지력이나 결심 같은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고 갈구하게 만드는 맹목적인 힘을 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의지가 인간을 쉬지 않고 달리게 만들고 그 달리는 과정 자체가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잠시 만족하다가 또 다른 무언가를 원하게 됩니다. 이 사이클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죠. 강용수 작가는 이 개념을 마흔이라는 시점과 연결해서 매우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대에는 욕망을 좇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사람, 더 많은 돈, 더 큰 집. 그 모든 것이 아직 가능성으로 가득 차 보이기 때문에 달리는 것 자체가 즐겁습니다. 30대에는 그 달리기가 조금 버거워지기 시작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앞을 향해 달릴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흔이 되면 달라집니다. 달리다 보니 어느새 숨이 차고 뒤를 돌아보면 생각보다 많이 왔는데 앞을 보면 생각보다 멀리 가지 못한 것 같고 그리고 문득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지금 왜 달리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이 바로 이 책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책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기반으로 마흔의 사람들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 성취했지만 공허한 느낌,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감, 부모로서의 죄책감, 배우자와의 거리감, 건강에 대한 불안, 그리고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까지. 이 모든 감정들을 책은 외면하지 않고 하나하나 철학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왜 이런 감정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감정들과 좀 더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책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은 욕망에 관한 챕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없애려 하지 말고 욕망의 본질을 꿰뚫어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들, 예를 들어 더 많은 연봉, 더 높은 직급, 더 넓은 집 같은 것들이 사실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모두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입니다. 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
내가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 내가 사라질 것 같다는 공포. 이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욕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의지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강용수 작가는 그것을 아주 현실적으로 번역해 줍니다.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되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결과보다는 과정 안에 나 자신을 두는 것. 비교로 인해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속도와 나만의 방향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구원의 다른 이름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또 하나 크게 울림을 받았던 부분은 인간관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의 딜레마로 설명합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아파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추워서 살 수가 없죠. 결국 고슴도치들은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은 욕망과 동시에 상처받고 싶지 않은 욕망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갔다가 상처를 받으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외로워지고, 외로우면 또 다가가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완벽한 관계를 꿈꾸지 않는 것, 그리고 상처를 주고받는 것을 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관계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강용수 작가는 이 대목에서 마흔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완벽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완벽한 관계를 찾으려 하지 말라고. 이미 곁에 있는 사람들, 완벽하지 않지만 나와 함께 이 추운 겨울을 버텨주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라고.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마음속으로 들어오던지요. 여기서 잠깐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 자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1788년 독일 단치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어머니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으며 인간관계에 있어서 늘 거리를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쓴 인간과 욕망, 고통, 관계에 대한 통찰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마음을 꿰뚫습니다. 그는 주저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세계의 본질은 맹목적인 의지라고 주장하면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의 근원을 이 욕망하는 의지에서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쇼펜하우어를 비관론자로 기억하지만 사실 그의 철학은 고통의 원인을 명확히 진단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는 아주 실용적인 사상이기도 합니다. 강용수 작가는 그런 쇼펜하우어의 본래 면목을 아주 잘 살려내고 있습니다. 책에서 쇼펜하우어는 예술과 음악 그리고 자연이 인간을 일시적으로나마 의지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준다고 말합니다.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자연 속을 거닐 때 우리는 잠시 욕망을 잊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비교하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순간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자유로운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강용수 작가는 이것을 마흔의 삶에 적용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성취가 아니라 더 많은 멈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잠시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의미 없이 산책을 하고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순간들이 사실은 삶을 버티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라는 것을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도 참 오래 달렸구나. 쉬지 않고 달리면서 뭔가를 이루고 또 뭔가를 원하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달리는 이유를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책은 고통에 대해서도 아주 깊이 이야기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고통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인간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고통을 통해서만 인간은 진짜 자신을 만납니다. 우리 사회는 고통을 약함의 표시로 봅니다.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고 지쳤다고 말하지 못하고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는 것이 어른의 덕목처럼 여겨집니다. 특히 마흔이 넘으면 더 그렇습니다. 이 나이에 뭐가 힘들어, 이 나이에 뭘 모르겠어, 이 나이에 왜 그러고 있어, 이런 말들이 고통을 더 깊은 곳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말합니다. 고통은 정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아픈지, 무엇 때문에 지쳤는지,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지를 눈 돌리지 않고 직시하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라고. 강용수 작가는 이것을 아주 부드럽게 풀어내면서 마흔의 고통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나이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 있는 감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읽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막막함이, 이 피로함이, 이 알 수 없는 쓸쓸함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이게 마흔의 풍경이구나 하고요. 책에서 또 인상 깊었던 것은 성공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더 좋은 직장을 얻으면, 더 많은 돈을 벌면, 아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그때는 진짜로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그것이 착각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이 충족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상태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은 딱 한 번, 그것을 얻은 그 순간뿐입니다. 그 이후에는 새로운 욕망이 자리를 잡고 또 다른 결핍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행복을 미래의 어떤 시점에 두는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강용수 작가는 이것을 지금 이 순간의 철학으로 연결합니다. 행복의 조건을 미래에 두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충분함을 찾는 연습을 하라고. 완벽하지 않은 지금, 아직 부족한 것들이 많은 지금, 하지만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들 안에서 충분함을 발견하는 것이 마흔의 지혜라고. 이 부분을 읽고 나서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예전에는 그냥 습관처럼 마셨는데 지금은 그 향을 조금 더 음미하게 됐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한 번씩 올려다보게 됐습니다. 작고 사소한 것들에 잠깐씩 머무는 연습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거창한 행복은 아니지만 뭔가 삶이 조금 더 촉촉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책의 후반부에서 강용수 작가는 쇼펜하우어의 금욕과 연민의 사상을 다룹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방법 중 하나로 금욕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욕심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욕망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 남들이 원하기 때문에 나도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연민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이야기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인간이 같은 고통 안에 있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저 사람도 힘들고 옆 사람도 힘들고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도 저마다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교 대신 연민이 생기고 경쟁 대신 연대가 생깁니다. 강용수 작가는 이것을 마흔의 인간관계에 적용하면서 이 나이가 되면 남들을 경쟁 상대로 보는 것이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를 몸으로 알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지침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바로 연민이라고. 저 사람도 나처럼 불안하고 저 사람도 나처럼 외롭고 저 사람도 나처럼 뭔가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세상이 조금 달라 보인다고.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직장에서 껄끄럽게 느꼈던 동료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저보다 앞서가는 것 같고 항상 더 잘하는 것 같아서 보는 것만으로도 피곤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도 사실은 저와 같은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쟁 상대가 아니라 같은 배를 탄 동료로요. 이 책에서 또 하나 깊이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삶 자체로도 고독의 철학자였지만 그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독이야말로 자신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용수 작가는 이것을 마흔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흔이 되면 군중 속에 있어도 외로운 순간이 많아진다고. 직장 회식에서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탁에서도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어느 순간 혼자인 것 같은 느낌. 그런데 그것이 비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독 속에서야말로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무엇을 원하며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진지하게 물어볼 수 있다고.
그 고독의 시간을 도망가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마흔의 성숙이라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오래 고독을 피해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기면 습관처럼 핸드폰을 들고 유튜브를 틀고 뭔가로 채우려 했는데 사실 그 고독의 시간이야말로 제가 나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책의 말미에서 강용수 작가는 삶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에 미리 정해진 의미 따위는 없다고 말합니다. 삶은 그 자체로 의지의 맹목적인 표현일 뿐이라고. 그런데 그것이 허무주의로 끝나지 않는 것은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용수 작가는 마흔의 의미를 새로 써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성공의 기준, 사회가 요구하는 어른의 역할, 부모가 바라던 삶의 방향, 이 모든 것들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내가 진짜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중심에 두는 삶. 그것이 마흔 이후의 삶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깊은 의미라고.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욕망은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이나 불안이 만들어낸 환상인지를 구별하는 능력, 이것이 마흔이 되어 키워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통은 정직하게 마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라는 것을. 고통을 외면하면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더 깊은 곳에서 더 크게 자랍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지금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삶을 갉아먹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충분히 존재하는 것,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충분히 함께하는 것, 이것이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연민이 가장 강한 힘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경쟁하고 비교하는 삶은 결국 나를 소진시키지만 연민으로 타인을 바라보는 삶은 오히려 나를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나와 마찬가지로 저 사람도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세상이 덜 무섭고 더 따뜻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독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공간이라는 것, 그리고 마흔은 부끄러운 나이가 아니라 아름다운 나이라는 것입니다. 상처도 있고 실패도 있고 아직도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그래서 더 깊어진 나이. 뜨겁지 않아도 따뜻하고 빠르지 않아도 꾸준한 나이. 그것이 마흔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이 책이 가르쳐 줬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지나치게 어둡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고 욕망은 악이며 세상은 살기 힘든 곳이라는 식의 읽으면 오히려 더 우울해질 것 같은 철학이라는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통해 쇼펜하우어를 새롭게 만나고 나니 그가 사실은 누구보다 인간을 깊이 이해하고 인간에게 진심으로 공감했던 철학자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고통을 인정하지 않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욕망의 본질을 직시하지 않으면 욕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불편한 진실을 우리 앞에 솔직하게 펼쳐놓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시합니다. 그리고 강용수 작가는 그 메시지를 마흔이라는 삶의 좌표 위에 아름답게 놓아줍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두려움으로 선택해왔는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두려워서 떠나지 못한 직장, 두려워서 말하지 못한 감정, 두려워서 시작하지 못한 일들. 그 두려움들이 사실은 의지가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허상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것이 마흔 이후의 과제라는 것을 이 책이 알려줬습니다. 물론 책 한 권으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월요일 아침은 무겁고 여전히 청구서는 쌓여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관계들은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바라보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무겁다고 느끼는 것이 당연하고 복잡한 것이 정상이며 그 안에서도 충분히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이 책이 특별히 좋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동양 사상과 연결하는 지점들이 곳곳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실제로 불교와 힌두교 사상에 깊이 영향을 받은 서양 철학자였습니다. 욕망으로부터의 해방, 집착에서 벗어남,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
이 모든 개념들이 불교의 핵심 가르침과 놀랍도록 맞닿아 있습니다. 강용수 작가는 이 연결고리를 자연스럽게 짚어주면서 동양 독자인 우리가 쇼펜하우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철학이 꼭 서양의 언어로만 읽힐 필요가 없다는 것, 우리의 감각과 정서로 충분히 흡수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 반가웠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철학을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마흔에 지쳐있는 사람들, 마흔에 길을 잃은 것 같은 사람들, 마흔이 되어도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책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이라는 무게감 있는 언어를 빌려서 강용수 작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어요. 라고. 저는 이 책을 마흔이 가까운 분들, 혹은 이미 마흔을 지나고 계신 분들 모두에게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니, 30대 후반의 분들도 미리 읽어두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인생의 어떤 시점에 서 있든 우리 모두는 욕망과 고통과 관계와 의미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던져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진짜 원하는 것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가? 라고. 그 질문들이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아프지만 그 질문들을 붙잡고 사는 것이 결국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이 책은 너무나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서평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 한 권이 삶을 바꾸진 않겠지만 삶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를 바꿔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시선이 때로는 전부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한 분이 계시다면 이 책이 조금 다르게 말해줄 거라 생각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아직 답을 모르는 것도 괜찮으며 지금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 말을 듣고 싶은 분들께 이 책을 권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라 책방이었습니다.